여성 수명 갉아먹는 5가지 습관. 이 말 썸네일에서 보셨죠? 그런데 2위가 다이어트라면 1위는 도대체 뭘까요? 단순한 생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수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요즘 병원에 오시는 60대 이상 여성분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살이 갑자기 빠졌어요. 입맛도 없고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걸 단순한 노화로 넘기면 큰일 납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그런 느낌 있으신가요? 72세 김정숙 어르신, 최근 병원을 찾으셨어요. 밤에 자주 깨고, 낮에도 멍하고, 살도 빠졌어요. 검사 결과는 단순한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이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려고 시작한 습관이 수명을 깎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저도 제 어머니께 꼭 알려드린 내용입니다. 하버드대 노화연구소에선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의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40%까지 높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습관만 바로잡아도 수명 곡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그냥 나이 때문이지.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습관을 조금만 바꾸니까 표정이 밝아지고 건강검진 수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누구보다 가족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부디 이 영상 혼자 보지 마시고 가족, 친구, 지인에게도 전해주세요. 이 정보 하나로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60대 이후 여성의 수명을 조용히 깎아먹는 습관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하셨나요? 바빠서 못 먹었죠. 입맛이 없어서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한 습관일까요? 이건 수명을 깎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은 잘 안 먹어요. 그냥 점심부터 먹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분 모르시는구나.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혹시 당신도 이런 습관 갖고 계신가요? 얼마 전 68세 박영희 어르신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죠? 식사도 점심부터 해요. 검사해보니 당 수치가 불안정했고 저혈당성 어지럼증까지 동반되고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던 식습관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실제로 어머니께도 드린 조언입니다. 아침을 걸으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심장에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죠. 하버드대 공공보건대학 연구에선 이런 결과도 나왔습니다.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 낮았다. 아침을 안 먹는 게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이게 쌓이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환자 70세 김민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침은 거의 안 먹고 살았어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라 믿었죠.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지질 수치, 혈압 모두 악화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바꿔보세요. 기상 후 1시간 이내 작은 양이라도 아침 섭취, 과일과 단백질, 삶은 달걀 1개와 사과 반쪽, 3일만 해도 몸 컨디션 차이가 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몸이 분명히 반응합니다. 박영희 어르신도 3주 후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눈이 더 또렷해졌어요. 점심때도 덜 졸려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건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 중 아직 5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정보 꼭 가족과 나눠주세요. 그냥 아침 안 먹은 거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가 가장 편하세요? TV 보면서 과자 한 입 먹을 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한 입이 당신의 수명을 깎고 있을 수 있습니다. 67세 강명자 어르신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밤에 혼자 TV 보며 과자 먹는 게 낙이에요. 그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를 버텨요. 하지만 요즘 들어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밤에 뒤척이는 일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밤 보내고 계신가요? 문제는 이 습관이 단순한 낙이 아니라 몸을 망치는 신호일 수 있어요. TV를 보면 뇌는 화면에 집중하고 입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걸 무의식 과식이라고 하죠. 특히 대부분의 과자는 트랜스 지방, 나트륨,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입은 행복하지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자 한 봉지 400에서 500kcal 정도예요. 이걸 매일 먹으면 1년이면 18만 킬로칼로리, 체중으로는 약 25kg 증가에 해당하죠. 게다가 밤에 먹는 간식은 지방으로 더 쉽게 저장됩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 간식이 더 치명적입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는 이런 생활 습관이 당뇨병, 고지혈증, 불면증까지 부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근데 선생님, TV 안 보면 너무 조용해서요. 과자라도 씹어야 기분이 풀려요.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TV 보기 전 건강한 간식 세팅, 방울토마토, 오이, 아몬드 5알. 두 번째, 식사 후엔 양치, 입맛을 차단하는 루틴 만들기. 세 번째, TV는 타이머 설정, 30분만 보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강명자 어르신도 3주 후 이렇게 말하셨어요. 요즘은 아침 속도 편하고 밤잠도 푹 자요. 그냥 과자 줄였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TV 보며 먹는 간식, 그 정도는 괜찮아 싶죠? 하지만 그게 매일 쌓이면 몸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TV는 잠깐, 간식은 가볍게, 이 두 가지만 바꿔도 수명 곡선은 분명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리모컨 옆에 과자 두고 계신가요? 그 자리에 건강을 올려두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수명을 지키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뭘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TV는 끄고 휴대폰만 좀 봐요. 그게 하루 중 유일한 여유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습관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70세 김정숙 어르신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마다 스마트폰 보다가 잠드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요즘 자꾸 새벽에 깨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늦은 시간에 화면 노출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는 생물학적 교란 요인입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나처럼 착각하게 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잠드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수면의 깊이도 얕아집니다. 하버드 수면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 효율을 최대 38%까지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혈압 상승, 혈당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60대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제 어머니께도 말씀드린 조언입니다. 잠자기 전 단 10분의 휴대폰 사용이 몸에겐 1시간의 회복력 손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 보면 세상이 단절되는 느낌이에요. 뉴스라도 확인하고 자야 마음이 편해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자기 전 1시간 전 휴대폰 화면 꺼두기. 두 번째, 핸드폰은 머리맡 대신 방 밖에 두기. 세 번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과 짧은 스트레칭을 하기. 네 번째, 눈을 감고 호흡을 천천히 하며 멜라토닌 리듬 유도하기. 이건 단순한 루틴이 아닙니다. 수명 회복 루틴입니다. 김정숙 어르신도 처음엔 어려워하셨지만 3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깊게 자고 개운해요. 혈압도 조금씩 안정되는 느낌이에요. 작은 화면 속 정보는 잠깐의 위안일 수 있지만 그게 매일 쌓이면 당신의 수면 그리고 수명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휴대폰은 낮에, 수면은 밤에 당연한 이 리듬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혹시 지금도 불 끄고 누워서 휴대폰 보고 계신가요? 그 손 대신 오늘은 눈을 감아보세요. 그게 당신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60대 이후엔 몸무게 하나에 민감해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이어트 수명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72세 김미선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살을 빼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루 한 끼만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살이 좀 빠지는 것 같았지만 한 달쯤 지나니 기운이 빠지고 머리카락도 빠지더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적게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 특히 여성분들 사이에 오래된 믿음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여성에게 무리한 칼로리 제한은 근육 손실, 면역 저하,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요. 살은 빠져도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쉽게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60세 이후 여성의 체중 감량은 근육 손실 없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은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죠. 선생님, 저 그냥 물만 마셔도 찌는 체질이에요. 아예 안 먹고 버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굶는 다이어트는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하루 3끼는 유지하되 양은 줄이고 구성은 바꾸세요. 두 번째, 몇 끼 단백질은 반드시 포함, 삶은 계란, 두부, 생선 등. 세 번째, 하루 물 1.5리터 이상, 대사 기능과 해독 촉진. 네 번째, 10분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 이 4가지만 지켜도 몸은 반응합니다. 김미선 어르신도 3주 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머리가 안 어지럽고 몸이 덜 피곤해요. 살도 조금 빠졌지만 그보다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무조건 빠른 감량은 빠른 회복 불능을 부릅니다.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는 기초 체력을 살리는 데서 시작되죠. 먹지 말자는 다이어트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잘 먹고 잘 빼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혹시 지금도 하루 한 끼로 버티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당신 몸의 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보다 더 강력한 위험 요인, 이 습관은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면역력까지 무너뜨립니다. 바로 고립된 생활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우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다쳐서 병이 깊어지는 경우입니다. 74세 윤순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말 한마디 없이 하루를 보내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부쩍 줄었나요? 고립된 생활은 단순히 외롭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의 전체 리듬을 무너뜨립니다. 하버드 노화연구소에선 다음과 같은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하루 15개비 흡연만큼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아프고, 혼자 참고, 이게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염증 수치 상승, 심혈관 질환 증가,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여성의 우울 관련 진료비가 5년 새 2.2배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사회적 단절입니다. 선생님, 말할 사람이 없어요. 괜히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멀리했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꼭 권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따라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루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두 번째, 주 1회 이상 가까운 마트나 공원 나가기. 세 번째, 식사는 가능하면 혼자보다는 함께. 네 번째, 혼잣말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연습하기. 이건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력을 지키는 사회적 운동입니다. 윤순례 어르신도 3주 전부터 작은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대화가 기다려져요. 마음이 편하니 밤에 숨도 덜 찹니다. 몸만 챙겨선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사람과 연결될 때 면역도 살아납니다. 하루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을 나눠보세요. 그게 당신 수명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예방주사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세요. 그 순간부터 건강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수명을 갉아먹는 5가지 습관 쭉 함께 보셨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당신에게 해당되셨나요? 나는 괜찮아 하고 넘겼던 습관 하나가 실은 수명을 깎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5위, 아침 식사 거르기, 혈당 불안정, 심장 부담 증가. 4위, TV 보며 과자 먹기, 무의식 과실, 비만 당뇨 유발. 3위,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 수면 방해, 인지기능 저하. 2위, 무리한 다이어트, 근육 소실, 기초대 사량 저하. 1위, 고립된 생활, 면역력 약화, 우울, 심혈관 질환. 이 5가지 모두 내 몸이 조용히 망가지는 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 바꾸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몸은 작은 변화에도 반응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엔 무엇을 바꾸느냐보다 지금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지금부터 이 루틴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아침은 한 입이라도 먹기, 따뜻한 물과 삶은 달걀 또는 두유. 두 번째, TV 보며 간식 금지, 건강한 간식 미리 세팅, 양치 루틴. 세 번째, 자기 전 1시간, 휴대폰 화면 끄기, 따뜻한 물 한 잔. 네 번째, 다이어트는 무조건 금식 대신 단백질 중심 식단.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 오늘부터 이 5가지만 바꿔보세요. 이건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수명을 되돌리는 생활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어르신들 기억하시죠? 박영희 어르신, 아침 한 입으로 혈당 안정. 강명자 어르신, 과자 줄이고 수면질 개선. 김정숙 어르신, 스마트폰 줄이고 혈압 안정. 김미선 어르신, 단백질 식단으로 체력 회복. 윤술래 어르신, 모임 시작 후 기분과 호흡 개선. 이분들은 특별한 약 없이도 습관 하나 바꿔서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의 차례는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꿉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현실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료실에서 실제로 많이 나오는 질문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아래 질문 중에 당신도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침엔 정말 입맛이 없어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하나요? 네, 한 입이라도 좋습니다. 공복을 깨우는 게 핵심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사과 반 개, 삶은 달걀 한 개,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됩니다. 밤마다 과자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완전 금지는 더 스트레스를 줍니다. 먹되 바꾸기가 핵심입니다. 견과류, 오이, 방울토마토, TV를 보기 전 미리 세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스마트폰은 정보 수단인데 안 보면 불안합니다. 불안한 감정, 당연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는 게 아니라 시간과 위치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만 끄기, 침대 옆 대신 거실에 두기, 이걸 먼저 시도해보세요. 무리한 다이어트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핵심은 기초 체력 유지입니다.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단 구성하고 물 충분히 마시고 하루 1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빠르진 않아도 확실하게 바뀝니다. 사람을 만나기 힘든 상황인데 고립을 어떻게 극복하죠? 요즘 같은 시대엔 전화 한 통도 사회적 연결입니다. 직접 만나는 게 어렵다면 전화, 문자, 영상통화라도 먼저 시도해보세요. 그 한 번의 연결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지금 드린 질문과 답변은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나눈 진짜 고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질문들을 하셨던 분들이 생활을 바꾸기 시작했고 3주, 4주 뒤 확실한 변화를 몸으로 느끼셨습니다. 당신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 같은 변화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한마디가 저에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정답은 복잡한 데 없었습니다. 늘 곁에 있었고 늘 피했던 그 습관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의 반복입니다. 질문을 멈추지 마세요. 그 질문이 당신을 살립니다.
혹시 이 영상에서 나온 질문 중 가장 공감되는 게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질문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실천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나눠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분들은 지난 상담 영상 이후 직접 루틴을 따라해 보신 분들입니다. 혹시 당신도 정말 나도 될까?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 꼭 들어보세요. 68세 박영희 어르신. 저는 아침에 늘 속이 불편해서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따뜻한 물과 계란 하나를 일주일 실천했더니 신기하게 점심때 덜 졸리고 손발도 덜 떨려요. 66세 강명자 어르신. 밤마다 과자를 꼭 먹었어요. TV를 보면서 습관처럼요. 근데 간식만 바꾸고 TV 끄는 시간을 정하니까 체중이 줄고 속이 편해졌어요. 70세 김정숙 어르신. 잠들기 전 휴대폰은 늘 봤죠. 그런데 불 꺼진 방에서 폰을 안 보려고 하니 처음엔 허전했는데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라디오 틀어놓고 잤더니 푹 잘 수 있었어요. 72세 김미선 어르신. 살 빼려고 하루 한 끼만 먹었는데 기운도 없고 머리카락도 빠졌어요. 그래서 세 끼를 잘 먹는 걸로 바꿨더니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74세 윤술래 어르신. 사람을 안 만난 지 거의 반년 됐어요. 그런데 모임에 한 번만 나가보자 했더니 요즘은 대화가 기다려져요. 숨도 덜 차고 잠도 깊어졌어요. 이분들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치료를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습관 하나씩 바꾸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몸에 바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이 편해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건강검진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외가 아닙니다. 루틴은 누구에게나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망설이셨다면 오늘부터 따라해보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루틴이 당신에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몸이 예전처럼 움직여요. 예전엔 하루가 너무 길었는데 요즘은 하루가 짧게 느껴져요. 작은 변화 하나가 몸을 바꾸고 그 몸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혹시 이 중에 나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당신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당신이 당신의 삶을 진지하게 아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떠오르시진 않나요? 이젠 나도 뭔가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누구나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 순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야 치료가 시작된다고 믿지만 사실 치료는 병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먹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자는 시간, 이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나를 바꿉니다. 의학은 지식을 주지만 건강은 실천이 만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고 내 몸을 가장 오랫동안 지켜줄 사람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당신이 자신의 건강을 조금 더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병원보다 몸이 먼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선생님, 처음엔 겁이 났는데 이제는 내 몸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나올 때 비로소 건강은 몸이 아닌 삶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어떤 정보보다 오늘 느낀 감정 하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감정이 당신을 매일 한 걸음씩 바꾸게 할 겁니다. 우리는 수명을 늘리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삶은 깊은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 울림을 혼자 간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이 영상 당신 생각나서 공유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작은 루틴으로 더 단단해지길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